나는 오래전부터 그의 일을 알고 있었다. 딸의 동창이었던 남자. 처음엔 교복 냄새와 운동장 먼지, 시험지 잉크 같은 것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시간이 흘러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대신 조용한 자신감과 성실함이 자리를 잡았다. 그는 어느 날부터 우리 집에 가끔 들르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었다. 전구가 나가면 사다리를 들고 왔고 눈이 많이 내린 날엔 새벽에 먼저 길을 쓸어 놓았다. 딸이 바쁘게 살기 시작한 뒤에도 그는 여전히 우리 근처에 있었다. 내게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친구였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일상에 묻어있는 익숙한 그림자였다. 내가 그와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심한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작은 균열들이 오래 쌓여 생긴 결과였다. 딸은 성인이 되어 자기 삶을 살고 있었고 나는 전마라는 역할 뒤에 숨겨두었던 내 시간을 다시 마주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없다든지 혹은 큰 상처가 있었다든지 하는 자극적인 이유는 없었다. 다만 조용히 비워지는 시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던 습관이 끝나며 생기는 허전함, 그리고 그 허전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더 바쁘게 움직이는 내 모습이 있었다. 그 남자가 말했다. 바다 쪽으로 잠깐 다녀오실래요? 너무 멀리 말고요. 바람 좀 쐬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 말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내게는 확인처럼 들렸다. 지금의 당신이 너무 무거워 보여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처음에 웃으며 넘겼다. 너랑 하고 농담처럼 던졌지만 그는 장난으로 받지 않았다. 네, 그냥 안전하게요. 일정도 짧게 잡고요. 그는 말끝을 흐리면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그가 나를 저른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그렇다고 당장 무슨 감정이 튄 건 아니었다. 다만 아주 오래 잠자고 있던 감각 하나가 몸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나는 그 감각을 부정하고 싶었다. 부정하면 깔끔해지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부정하면 계속 텅 비어있던 곳도 있었다. 여행 날짜를 정하면서 나는 한 번 더 망설였다. 딸이 알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딸은 이제 남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나이였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태어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내 안에서 먼저 비명이 났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비명은 도덕의 소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소리였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볼지, 그 두려움이 합쳐진 소리였다. 그 남자는 차를 준비했다. 큰 차도, 비싼 차도 아니었다. 필요한 것만 갖춘 실용적인 차였다. 트렁크에 가방을 넣는 동안 나는 내 손이 조금 떨리는 걸 감췄다. 그는 내 떨림을 못 본 척하지 않았다. 다만 더 조용히 움직여졌다. 그 조용함이 배려인지, 익숙함인지, 혹은 나를 흔들지 않으려는 계산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조용함이 내 마음을 더 흔들었다는 사실이었다. 차가 도시를 빠져나가며 풍경이 단정해졌다. 회색 건물들이 줄어들고 나무와 하늘의 비율이 커졌다. 라디오에서는 느린 노래가 흘러나왔고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는데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어색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말을 붙이는 관계는 이미 내 삶에 많았다. 그러나 이 남자와의 침묵은 서로를 눌러서 만든 침묵이 아니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침묵이었다. 휴게소에 들렀을 때 그는 커피 2잔을 사왔다. 내 취향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설탕이 거의 없는 라떼였다.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묻자 그는 작게 웃었다. 예전에 딸이요. 어머니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찌르르 했다. 딸이 내 취향을 친구에게 말해두었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살아났다. 딸이 어렸을 때 나를 자랑하던 순간들, 내가 피곤해도 웃어주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옆에 이 남자도 어딘가에 있었다는 사실이 함께 떠올랐다. 바다에 도착한 건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바닷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내 머리를 맑게 했다. 우리는 숙소로 향했다. 예약은 그가 했고 나는 그게 마음에 들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내 일을 대신 처리했다. 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동시에 내가 이렇게 편해져도 되나라는 죄책감이 따라왔다. 숙소는 작고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고 커튼은 밝은 색이었다. 방이 2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그러나 예약된 건 하나의 공간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기로 했다. 모른 척하는 게 때로는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 저녁은 근처 식당에서 먹었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그때도 큰 대화는 없었다. 나는 그가 음식을 천천히 먹는 걸 보았다. 젊은 남자들은 보통 급하게 먹는다. 그러나 그는 다르게 먹었다. 느리고 차분했고 눈앞의 것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그가 내게서 배운 것이 있는지 생각했다. 아니면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인지 혹은 내 압이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 식당에서 나와 바닷가를 걷는 동안 바람이 내 머리칼을 흔들었다. 나는 무심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아주 짧게 내 손목과 목선을 스쳤다. 길고 야한 시선이 아니라 마치 어떤 장면을 기억하려는 사람의 시선 같았다. 그 짧은 시선이 내 피부를 오래 간지럽혔다. 추우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괜찮아느라고 말하려다 솔직하게 말했다. 조금. 그는 잠시 멈춰 서더니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내 어깨에 걸어주었다. 나는 그 동작에서 어떤 익숙한 보호를 느꼈다. 아버지나 오빠 같은 보호가 아니었다. 더 가까운, 더 위험한 보호였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거리를 좁히는 행동. 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겉옷을 벗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와 우리는 간단히 정리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정말하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았다. 동시에 연인이라는 단어로도 설명되지 않았다. 그 중간 어디쯤에 서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런 얼굴이 낯설었다. 낯선 얼굴을 보며 내가 웃을지 울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가 거실 쪽에서 컵을 두드리는 소리를 냈다. 물을 따르는 소리, 조용히 서랍을 여닫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내 심장을 이상하게 안정시켰다. 나는 욕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물 한 잔을 내게 건넸다. 손끝이 스쳤고 그 스침은 아주 짧았지만 내 몸은 그 짧음을 오래 기억하려 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바다는 어두워지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리듬처럼 반복됐다. 나는 그 반복이 마음에 들었다. 반복은 사람을 무디게 만들고 무디게 되면 경계도 느슨해진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내 경계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 어머니,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그 호칭이 갑자기 목에 걸렸다. 나는 그가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부를지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그 호칭을 스스로 벗어던질지 생각했다. 여기까지 와서 이상한 생각 들면 어떡해요? 그가 낮게 말했다. 그는 웃지 않았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 아니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 안에서 두려움과 설렘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두 감정이 동시에 올라오면 사람은 말이 짧아진다. 무슨 생각? 나는 겨우 그렇게 물었다. 그는 대답 대신 한참을 바다 쪽으로 시선을 두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 눈빛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이 여행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가 오래 준비해왔다는 것, 그리고 내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나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했다. 피하는 순간 나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것 같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감정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오늘만큼은 그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물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이번엔 숨기지 않았다. 그는 내 떨림을 바라보며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다가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했다. 거리를 남겨두는 사람은 상대가 스스로 다가오게 만든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말했다. 한 번만 너 자신을 살아봐. 나는 소파에서 몸을 조금 돌려 그와 마주 앉았다. 어깨 위에 걸친 그의 겉옷이 따뜻했다. 따뜻함이 내 결심을 흐리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 따뜻함이 내 외로움을 정확히 찔렀다. 그는 내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내 손 근처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올려두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그 거리에서 나는 내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으니까. 파도 소리가 한 번 크게 들렸다. 바람이 창을 두드렸다. 나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히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미 많은 것이 바뀌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생겼고 되돌릴 수 없는 시선이 오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었다. 내가 그와 함께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바람을 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허락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내일 아침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깨어날까? 어제까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선을 넘게 될까? 그 질문이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두근거림이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나는 구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나는 지금 오랜만에 내 인생의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바다는 전날보다 더 잔잔했다. 밤새 많은 생각이 스쳐갔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우리는 큰 말을 나누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조용한 합의가 공기처럼 흘렀다. 나는 그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 앉아 있는 나를 느꼈다. 그 감각은 낯설었지만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 잊고 지냈던 나의 일부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다른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렇다고 그 차이가 두렵지는 않았다. 중요한 건 이 여행이 나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시선이나 판단보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견딜 수 없는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그와의 관계가 어떤 이름을 갖게 되든 혹은 조용히 정리되든 나는 이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는 순간 나는 한 단계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걸 느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삶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고 늦었다고 느낄 때조차 새로운 장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나는 몸으로 배웠다. 그 여행은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건네는 허락이었다. 그리고 그 허락 하나만으로도 앞으로의 시간은 충분히 살아볼 가치가 있었다.